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 이 작가 이제 그 21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 일은 김호중하고 대우를 졸라 까는 거야. 여기서 두 살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와이로를 안 주면 우리도 이 꼴로 작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서 우리한테 연락 오도록. 알겠습니다. 오케이. 두산 특집을 합니다. 와이로 없이. 와이로는 오지 않았고. 예. 너 우리 팬이 한 명이 저기 우리 박 회장님한테 트위터를 날렸다. 이제 아시냐고? 블락당했다. 바로 블락당했다 그러는데. 아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래서 진짜로 깠습니다. 야성을 일발장전하고 돌아온 이 작가의 신작 툭 까놓고 재벌. 그토록 숨겨두고 싶었던 대한민국 재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도서출판 왕의 서재. 네, 2부에서는 더 당당 일망 집단 토론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과 여순홍 의원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새 개 돼지 그런 얘기가 근데요. 이게 원래 낙선하면 어제 아침에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던 이웃집 똥개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낙선자의 비애죠. 그러니까 개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 일본 속담이 있잖아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그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압박과 서름. 압박과 서름. 정권 교체를 위하여. 정승과 개에 관련된 속담을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좀 그래서 해도 돼요. 참겠습니다. 네, 아니야, 조만간에 다시 들어가실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비례를 그렇게 구박해요. 국회에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출석률도 높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많이 내는 비례인 제가 지역구 의원과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데 왜 나를 무시할까? 그러니까 비례라고 무시하는 거죠. 뭐. 그 비례는 무시당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갔는데 지역구를 해보니까 비례는 미생이에요. 미생.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서 떨어지고 나니까 반생이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완생을 향하여 아자. 그럼 완생은 재선이에요, 완생? 다시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 옛날에 김상현 의원 떨어지고 나서 물구나무 서서라도 내가 들어가겠다고 다시 이렇게 말했었는데. 정청래 의원도 저한테 그랬는데. 그랬어요? 남양주 병이었죠? 네, 남양주 병. 그래도 그 김상현 의원의 아드님과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아바타가 열심히 활동 중이시니까 봅시다. 네. 그리고 김상현 의원 아드님. 내가 청탁을 하는데 들어주질 않네. 우리 아들 어린이집 좀 보내줘요. 미치겠어. 공개적으로 청탁해, 이제? 공개적으로 청탁해. 들어주지도 않아. 자기도 못 보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말이야. 야, 영유아 보육. 특권의식이 없는 거 아니야. 영유아 보육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그런 와중에 제가 희망 창작소를 차렸습니다. 또 돈 안 되는 거 했군요. 돈 드는 거죠. 그렇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돈 드는 희망 창작소를 차려서 지금 시민들과 소통하고 차 마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가 무시당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비례 초선 엄청 무시하거든. 비례는 재선이 드물죠. 아니 우리 있잖아요. 김 대표처럼 최초로 법안 발의하시는 여러 군데 가서 하시면 비례 몇 선이에요? 그 무시를 못하지요. 예. 자,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분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못 믿겠어요. 자, 강남구 의회 여선홍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당당 1만 집단 토론 준비하고 있는 강남구 의원 여선홍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오디오로 들으시니까 외모가 상상이 안 되시겠는데요. 매우 멀끔하고 잘생기셨습니다. 네. 이분이 굉장히 젊으신 분입니다. 83년생인데 6회 지방선거 서울 지역 최연소. 네. 역시 비례로. 아니죠, 지역구로. 지역구로? 네네. 그래 당선됐어요? 네. 강남에서? 네. 어머나 대단하시네. 청담동, 삼성동 그쪽에서 됐습니다. 어쩐지. 거기 혹시 상대당 후보가 없었던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중선거제라서 2명. 맞다. 중선거니까. 네. 그렇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당선됐. 네. 그래도 당선되기 힘들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저쪽에서 후보 2-3명씩 내버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소속 나오고 뭐 할지 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 이번 총선에서도 네.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맹활약 하셨잖아요. 네. 이번 총선 때 뭐 덕헌 유세단도 네. 하고 또 인재 영입 들어오신 분들도 좀 여러모로 좀 도왔습니다. 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와준 사람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참. 그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네. 홍준표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좀 누가 좀 주민 소환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문제로 지금 걸려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좀 오히려 좀 관심 받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관심을 끄는 게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막 일이라고. 서로 소송 걸고 장난 아니던데? 네, 지금도 뭐 주민 소환 때문에 지금 몇 가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라고 막말해가지고 모욕죄로 걸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또 홍준표 측근이 다른 걸로 또 다른 걸었어요. 걸 또 걸고. 네. 어째 이 작가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더라. 뭐 얘기야 뭐해. 제 책 와주택 박지들 보세요. 홍준표가 어떤 인간이 잘 나와 있으니까. 아니 뭐 이제 홍준표 특집 들어도 되잖아. 두 편에 걸쳐서 했을걸요? 두 편에 걸쳐서 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가 어떤 인간인지 한국의 피에르토는 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쓰레기 눈에는 쓰레기만 보이고 그런 거예요. 딴에 누구 보고 쓰레기래?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네. 뭔가 또 근사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저요? 네. 본인의 업적 같은 건데 이거는. 아니 저는 작년에 네. 이제 강남구청 뭐 댓글 부대 네. 사건으로 우리 국정원이랑 국방부가 댓글 부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저희 공격하고 박근혜 이렇게 띄워주고 했었는데 강남구청에서도 소규모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발견을 해서 또 밝혀냈죠. 고발까지. 저 작가님이랑 강남구청장이랑 굉장히 악연이에요. 나 고발한다고 막 지랄했어. 아, 그래요? 신현희 구청장. 네. 지금 그 댓글 사건 이후로 지금 강남구에 거의 지금 11개월째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아, 출석을 그래요? 해야 되는데 의무 출석인데 출석 안 하고 뭐예요? 벌칙이 없으니까 그냥 뭐 출석 안 하고 뭐 그냥 뭐 해외도 갔다가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나의 그 데스노트에 적어놨어. 신현이 딱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근황 토크 약간 해보고 본격적인 방송 들어갑시다. 근데 일단 주제를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근황 토크 할게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 당당 1만 집단 토론. 이게 뭔지 총체적으로 짧게만 설명해 주시고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먼저 좀 정의를. 일단, 네. 온당원 14만. 네. 그리고 저희를 지지하는 서포터즈. 그건 100만쯤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중에 핵심 10,000명이 모여서 왜 정권 교체인가? 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인가? 그리고 나는 왜 더민주당원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겁니다. 이 1만 명 정말 핵심 하드코어 지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막 토론하고 한 뒤에 이 사람들이 외연도 서로 막 넓혀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에 희망을 주는 네. 말씀하실 거 있어요? 네. 그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게 타운홀 미팅이라고 이렇게 집단 토론하는 원탁 토론하고 집단 토론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이런 활동들을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그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1,000명 토론 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원탁 토론이 정당 안에서 이렇게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참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1만 명이 언제 모이는 거예요? 이 1만 명이 모이는 시점은 당대표 선거 이후에. 네. 그래서 쭉 워크숍을 쭉 한 다음에 네. 지금 김 대표 있을 때는 안 된다. 이 생각했어요. 네. 지금 보면 워크숍 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워크숍 한 다음에 이제 홍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당대표 끝나고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직 이제 홍보가 안 된 게 저희가 이제 1만 명 집단 토론을 이제 8월 전당대회 끝나고 이후에 할 것인데 그 10,000명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려면은 진행자만 약 1,000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1,000명의 진행자를 지금 1차에 걸쳐서 전국 투어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교육이 이제 1차 끝나고 2차에도 이제 또 1,000명을 채워서 이제 채워지고 나서 이제 10,000명을 토론을 하는 거죠. 10,000명을 모집해서. 자, 그러면은 워크숍 일정 1차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7월 7일, 7월 8일은 뭐 지나갔으니까 7월 16일 토요일 날 성남시 성남버스터미널 7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원 워크숍은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원주시 인터블고 호텔에서. 부산 워크숍은 7월 25일 월요일 동구 누리시스 뷔페. 광주 워크숍은 7월 27일 수요일
광산구 아름다운 컨벤션 별관, 대구 구숍 7월 28일 목요일, 동구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문의 많이 해주시고 많이 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세한 얘기는 그냥 토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냥 토크로 돌아와서 우리 저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네. 지난 선거에 사실 안 되는 지역에 가셨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원래는 안 돼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근데 선거구 획정하면서 갑자기 여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거구 획정이 상대 후보 최적형으로 됐죠. 아, 그러면은 후보로 하고 나가기로 한 다음에 획정한 네, 거예요? 획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안티가 있었나? 안티 많죠. 이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아, 이거 튀고 뭐 바른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 전 튀지는 않고 바른 말은 좀 하죠. 정을 맞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남양주 병이었는데, 차이가 좀 났네요. 4천여 표 차. 근데 거기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표가 저희 지역에서 10,000표 줬어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좁혔네, 그러면. 네,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선 7,000표로 저희가 좁혔고요. 이번에 4,000표로 좁혔으니까 굉장히 많이 좁힌 겁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거의 뭐 한 2만 표 얻은 것 같은데. 네. 그거 그때 혹시 후보 단일화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나요? 나왔었죠. 근데 저보고 양보하라고 했죠. 누가요? 상대 후보가. 상대 후보를 그렇게 하겠죠. 뭐 경선이라는 거 한번 하자 그러시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저희 가불병인데 을은 국민의당 후보가 25.4% 뺏어간 지역은 당선됐습니다. 근데 이게 19% 내외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표를 앗아간 곳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25%가 넘어가면 새누리당 표를 상당 부분 흡수했다고 보는 그렇게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 낙선한 이후에 낙선 인사를 정말 열심히 다녔다고.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의심도 많이 받아요. 뭐라고요? 무슨 보궐이나 무슨 선거에 나가려고 저러냐 뭐 이런 걸로. 아니 보궐에 나갈 것 같으면 거기서 안 하고 딴 데로 나갈 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낙선 인사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거운동 다닐 때 정말 지겹게 들은 말이 선거 때만 코빼기 보이다가 떨어지건 붙건 선거만 지나면 싹 사라진다 니네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렸죠. 저는 인사를 하겠다. 물론 그때는 붙고 오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어떤 딱 한 분이 그 60대 여성이 떨어져도 오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 잠시 생각하다 떨어져도 오겠다라고 말한 게 이제 그래갖고 진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달 동안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지역 보궐나도 당에서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갈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애정이 있는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약속은 뭐 또 4년 뒤에 하면 되지 뭐. 지키면 되지. 자, 그렇고, 저는 요즘에 그 이정현 사건 터지고 나서 네. 늘 최민희가 그리웠어. 아, 이분이 국회에 있었으면 박살을 냈을 텐데. 이거를 그냥, 너무 좀. 사실은 예. 이 이정현 수석 건도 그때 제가 거의 다 했고 마지막에 김시곤 씨하고 만남이 불발돼서 이런 것만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거의 다 밝혔고 저희가 세월호 국조할 때도 제가 언론을 안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럼요. 끝까지 하다가 넣었는데 언론 넣었어요. KBS, MBC 넣었는데 그때 이제 중요 포스트들이 안 나오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 문제는 2017년 대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한 기둥이죠. 그러니까 우리 종편 사냥꾼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 계속 계셨으면 어땠을까 참 아쉽습니다. 어떡합니까? 떨어졌는데. 그 최민희 의원이 우리 이 박사가 가장 좋아하는 잡지 월간 말 출신이에요. 알아요. 알고 제 있어요? 말지 1호 기자입니다. 예. 알고 2호 있었어요. 기자가 엑스맨이고 3호 기자가 정봉주. 예. 엑스맨은 뭐예요? 제 남편이요. 남편이 엑스맨이었어요? 낙선의 엑스맨이었습니까? 그리고 월간 말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원연 사무총장 하셨고 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 전문가신데. 네. 그러니까 25에 말지에 들어갔고 그 말지가 민원연에서 내는 기관지였는데 운동권의 종합 잡지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언론 문제만, 방송 문제만 천착해 온 거죠. 그 월간 말에서 그 기자 활동하신 여성분은 여러분 계셨습니까 혹시? 초창기에? 그럼요. 제 기억으로 신준영 씨 있었고 이화영 씨 있었고 이름 기억나지 않은 얼굴 동그랗게 생긴 서울대 출신의 안경 낀 귀여운 기자도 있었고 뭐 많았죠. 왜 이런 말 드리냐면 남자 기자들보다 훨씬 더 맹학을 했다고 소문을 들어서. 네, 신준영 기자 유명했죠. 특히 통일 전문 기자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월간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예, 안 나오고 그게 이제 한겨레 신문이 뜨고 그리고 한겨레 20일이 자리 잡고 시사저널 나오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민주노동당 기관지 비슷한 형식으로 흡수됐다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죠? 예,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있기 전에 혁신과 통합 멤버로서 이제 당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온오프 결합 이거 계속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이번에 하시는 이제 더 당당 일만 네, 토론 네. 그것도 이런 일환 아닐까요? 이런 연장이에요. 예. 지금 이제 저희의 모든 문제의식은 14만 온당원은 지금 어디 있는가에서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14만 온당원이 연말에 저희 당이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우리 당을 지켜준 사람들이잖아요. 분들이 그렇죠. 들어오셨고 그런데 14만 당원이 당대표가 바뀌면서 지금 어디 계시는지도 그렇죠. 모르고 우리는 뭔가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의 제일 문제는 그 당원 구조, 정당 개혁 이것인데요. 이제 그래서 14만 온당원이 들어왔으면 다음 대표가 들어오더라도 온당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여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당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진짜가 나타났다. 네. 녹음 녹화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 중단됐어요. 안 하죠. 네. 그리고 내가 빠지니까 뭐.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더당당 카페라고 김빈 씨하고 저하고 은수미 의원하고 오기영 변호사하고 하기로 했고 파일럿 프로그램까지도 내보냈는데 네. 갑자기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위에서 뭐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진짜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제 그 다른 분이 한다고 했다가 네, 또 그것도 흐지부지 돼서 뭐 흐지부지 어떻게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가 나타났다가 EJ보다는 좀 못했지만 많이 못했어요. 그랬지만 정말 22위권 안에는 늘 그렇죠. 들었잖아요. 팟캐스트. 그리고 그 나름대로 우리 당의 한 홍보 그다음에 이제 대중 소통 수단으로 그리고 당원들이 예. 당에서 말을 못하니까 여기 댓글에 와서 다 말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 식의 소통 공간이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에는 이런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그 국민께 다가가는 방법 참여 정당, 인터넷 과학 정당을 이루려는 흐름과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공존하고 있어서 추호도 할 문제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예. 근데 이제 그분 뭐 좀 있으면 이제 뭐 평당원이 되니까. 근데 예전에 이게 10만 명 들어왔을 때 네. 그때 했던 가장 큰 우려가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아니 그거 왜 그런 그것도 학습 효과거든. 지난 뭐 노무현 대통령 당선할 때 막 들어와셨던 분들 선거 끝나니까 다 가버리셨잖아.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할 때도 들어오시면 다 나가시고 이런 거 계속 반복되니까 한것 때문에. 이분들을 아니 그리고 뭐 당원 명부 잊어버렸다고 뭐 이상할 때 이딴 소리 하고 그리고 온오프 이 통합정당 이거 사실은 당론으로 하자고 약속했는데 깬 거잖아요. 그거 싫어했던 김한길 나갔잖아. 나간데 왜 또 안 되냐. 아직도 옛날 방식의 정당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당에 많은 거 아니야. 조중도 보고 정치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부분이 허구인 게 당이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기저 조직인 당원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오프 조직, 오프 당원 조직이 튼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민당 파동, 우리 입장에선 파동이잖아요. 국민당이 이제 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정말 호남의 기반까지 이렇게 무너진 상태라 지금 우리 당은 그 14만 온당원과 함께 사실상 기존에 남아 계셔 주신 고마운 호남 당원과 함께 14만 온당원이 같이 당을 재건해야 되는 형편이라 사실은 누가 당대표가 되건 14만 온당원과 무엇을 할 것인가. 기존의 당원 조직을 어떻게 정비해서 당의 기저를 튼튼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일만 집토라도 해서 우리 온당원들하고 같이 뭔가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 10만 온당원들을 위해서 뭐 어플도 만들어줘야 되고 게시판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했어요. 그건 되게 지엽적인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상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요,
사실은 그 10만 온당원까지 오기까지 저는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어요. 이런 온오프 정당의 정말 원조는 노무현 대통령이시고요. 인터넷 과학정당.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걸 줄기차게 외친 그 두 번째 성각자가 문성근 선배예요. 지금도 외치고 계시죠. 지금도 외치고 시민의 날개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법제하려고 이제 한 발로 뛰었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 안철수 김한길 대표 시절에 당원에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이걸 당원의 명기에 놨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이거 하나 넣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안철수 대표도 3번인가 찾아가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정말 특히 안철수 대표님이 이런 그 무당파층 오늘 선호하는 무당파층 젊은 층과 결합하지 않으면 이게 과거의 정치하고 손잡게 되시니까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좋은 말씀이라고요.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님은 친해요. 오래 이제 같이 알고 지내서 언론에 잘하세요. 네. 김한길 대표님.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김한길 대표님은 되게 부정적이셨어요. 근데 그때 이상민 의원이 이제 그때 당원 당규 분과 위원장이셨어요. 그리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현식 의원이 미방이라서 그분이 당원 분과인데 설득해서 겨우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요거 넣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정당 특별위원회를 둔다. 요거까지를 이제 타협해서 해놨던 거죠. 김한길 의원이 부정적이었던 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아무 말 안 했던 거는 이거 하면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교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대권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그게 누구든 그 참여시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 기저에 형성돼 있는 참여시민과 화해하지 않으면 대권 잡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바닥에 참여시민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더라도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내가 그분들의 마음을 못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벽을 쳐버리고 이런 정당한 이건 이제 맞는 흐름이잖아요. 네트워크 정당 지향하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맨날 오프에서 만나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흐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김한길 전 대표님은 되게 반짝반짝 하시는 분이에요. 기획력이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되게 보수적이셨어요. 그래서 저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 근황 토크하는데 갑자기 글로 흘러갔는데. 제가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거 이따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종편을 나가다 보니까 최민희 의원이 한 프로를 맡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한 프로를 맡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니라 처음엔 그랬죠.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최민희와? 그러면서 그럴 리 없을 건데? 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면 좋지! 뭐 그랬었는데.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아니, 최민희 의원은 나 가서 직접 들어가서 싸우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 패널보다 진행하면 또 짭짤해. 백수, 정치 백수. 백수인데. 네. 그리고 좀 사무실도 운영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백수가 과로사로 좀 죽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위쪽에서 뭔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의 맞짱 토론 코너에 목요일마다 나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8번째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시사탱크가 제일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던 프로그램. 없었죠? 그게 폐지되고 이것이 정치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름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계속 고정인데 새누리당은 7명이었나? 바뀌었어요? 7명이 바뀌었어. 오늘은 송영선 전 의원하고 토론하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네, 무서웠어요. 입에 담기도 껄끄러워하는 이 작가인데. 네,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모든 포맷이 이제 어떤 경우 정치 포맷이 나가면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려는 포맷을 들고 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 그걸 이제 이렇게 바꿔서 저는 균형을 맞추려고. 뭐 꼭 문재인 전 대표를 뭐 제가 옹호하기보단 균형을 맞추려고. 예, 그렇게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우리가 얻은 그리고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열어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TV조선에서 저도 안 나가겠지만 TV조선이 저를 부르지도 않죠. 네. 지금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그 열려진 공간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정말 설득력 있는 토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우리 쪽 얘기를 또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종편이 생겼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여담인데 그 최민희 의원께서 아까 새누리당 쪽 패널들이 한 7, 8명이 돌아가면서 7명 정도가 저의 상대로 나왔죠. 낙선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지. 한번 하고 다시는 안 하는 거야. 나는 최민희를 못하겠어요. 애들이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자, 우리 여 의원은 네. 이 더당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오거나이저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장소 섭외하고 뭐 이런 등등이랑 우리말로 해요. 아까부터 영어를 참 좋아하죠. 아니, 잘 뭐 못하는데. 타운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예. 그냥 전체적으로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무국장 역할이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네. 사무국장. 일하는 사람 이거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하는 사람. 저희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게 아까 뭐 특별한 결사체로 지금 운영되는 건 아니고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12월 이후에 입당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원당원 분들이 많은 거죠. 그 원당원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뭐 총무도 맡고 홍보도 맡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 84년생이죠? 네네. 맞네, 개돼지. 돼지띠 아니야. 자, 그런데,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정치를 할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냥 정치 신동이구나. 초등학교 정치 신동이. 때부터. 맞다. 네. 그냥 쭉. 초등학교요? 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중2 아니에요? 중학교 때였죠. 네. 초등학교 때니까 더 신동이야. 아닙니다.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생생히 기억하는 게 5학년 때 이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예. 그 드라마를 보고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왠지 이 작가의 냄새가 야, 난 드라마가 아니야. 나는 5.18 사진전이야. 달라. 모래시계도 이제 최초의 그 5.18을 다룬 방송 5.18 다룬 드라마죠. 네.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대통령. 네, 그런 거 아니고 계속 그냥 쭉 정치. 쭉 구의원만 할까요? 그래서 쭉 활동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좀 역할을 좀 하는 데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왜 더불어민주당 네. 청년 비례대표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아, 이거 아직 뭐 이번에 그 정도 안 수준은 됐잖아요. 되고. 청년 비례가 네. 사실상. 나그 얘기하나 여기서. 이게요. 이걸 아셔야 돼요. 19대 때 청년 비례를 저희 혁신과 통합팀 그쵸, 제가 네.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초대 최고위원으로 그거를 관철했어요. 협상 과정에서. 그러다가 당시에 총선 기획단장을 하는 선배가 너는 비례 못 줘. 왜냐하면 너 때문에 청년 2명이 배정돼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됐으니 너는 못 준다라는 말을 듣고 관철해낸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청년 비례 아무도 그렇게 그쵸, 자기 목을 걸고 안 하니까 뒷순위로 밀려서 청년 비례가 사실상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19대 때 이제 그 한명숙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이 많아도 그때는 지킬 원칙은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한 건. 그래서 그때 김광진 장하나 그쵸. 그 이름도 빛나는 정말 김광진 잘했죠. 장하나 잘했어. 그래서 제가 근데 섭섭한 게 있어. 그 두 분이 그렇게 제가 이제 목을 메고 해서 사실은 제가 19번 그때 받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처음에 5번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다음에 뭐 나갔다가 밀려가지고. 들어와도 19번이 됐는데 고맙다고 말을 하네 이 두 명. 아 기분이 괘씸했답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귀등에도 안 듣다가 이번에 청년 비례가 사실상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저께 제가 김광진 의원 만나서 그거 봐 아무나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정말 고맙다며 처음으로 박수를 이제 쳐줬어요. 와서. 네.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청년 비례 한번 하고. 네. 어쨌든 정말 열심히 많이 하셨네요. 저는 한 일이 무지 많아서 오늘도 제가 사실은 너무 억울해서 일부 자랑하러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하신 것 중에 가장 좀 빛나는 게 온라인 입당을 가능하게 한 게 사실은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오프 조직, 온라인 조직 이게 좀 안 되고 있는 게 구조적으로 법적으로도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당하려면 무조건 종이 원서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온라인상으로 가능하게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였는데 이게 되게 하기가 힘들었죠. 콜럼버스 그게 쉽다 달걀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꼴 달걀처럼. 이거를 꿈꾼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진짜 머리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하우를 직접 설계하고 이런 걸 꿈꿨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0년에 국민의 명령하고 혁신과 통합해서 막 이제 야권 통합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 그때도 온오프 정당을 하고 싶었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0년만 해도 300만 대가 안 됐어요. 그중에 야권 지지자들이 몇 개 갖고 있겠어요. 근데 2015년에 3천만 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안에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입당을 시켜야 되겠는데 온오프 정당 이렇게 반대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여 의원이 말한 핵심이 본인 인증이에요. 그렇죠. 본인 인증을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 그걸 팩스로 하느냐 찾아가서 대면으로 하느냐. 근데 그거를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을 제가 발의해서 2015년에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EJ 조합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예, 이건 진짜 훌륭한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부 다 자기가 했다는 거야. 이거를. 원래 그래요. 원래 잘 되면요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대표 발의하신 거죠. 예,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이거라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설득한 거예요. 네. 근황 토크니까 자기 자랑은 좀 그만하고요. 자, 이 의원은 네. 강남구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번에 강남구에서 뭐 랜드마크라고 막 싸이 수갑 찬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들었잖아요. 기용 아주 코엑스 흉물스러운 거를 코엑스 앞에 이제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 때도 뭐 저희 의회나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했는데 그거 먹고 싶어서 반대를 했는잖아요. 당연히 반대했죠. 그게. 근데 그게 또 아예 싸이 뭐 형상이나 이런 거를 더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나마 난데 그것도 없이 아예 그냥 손목밖에 저작권 때문에 손목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그냥 약간 좀 흉물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게 수갑 찬 거야 뭐야. 세상에서 그렇게 흉물스러운 디자인을 좋아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신구청장 참 이해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당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죠. 네. 이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희는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사드는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19대 때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당론 결정을 못하게 되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상황이죠. 저희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고 국방위인가 거기서 심재권 위원장 외통인가 심재권 위원장이 나는 반대입니다 이러셨잖아요. 그게 우리 당의 원래 스탠스? 과거 스탠스였죠. 그래서 그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좀 당황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저번에 비대위에서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은 반대를 했고 몇 명 의원들은 김종인 대표 스탠스를 유지했다 그러더라고요. 간담회에서. 예. 그게 그러면 아마 김 대표의 영향력 때문에 그럴까요? 의원들의 소신 때문에 그러실까요? 보니까 한 20% 정도가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의견이 같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로 안 봐요. 우리 당이 19대 내 친노 비노 이렇게 해서 종편과 안 좋은 언론 환경 속에서 싸운다고 욕을 먹었잖아요. 우리 당이 조금만 삐걱하면 그걸 언론이 막 키웠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대다수 의원들이 지금 침묵하는 것은 그런 상황의 재현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괜히 말을 했다가 이 모습이 싸움으로 보일까 봐. 예, 지금 당장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사드 재검토 그다음에 국회 동의 받아라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나니 오늘 당장의 언론들이 둘이 뭐 앞으로 이렇게 엄청 싸울 것이다라는 그렇죠. 김종인 대표 사진 놓고 문재인 대표 사진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다루고 있게 증폭되려고 하니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완충지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미방위를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 상황을 언론에 의해서 또 작은 갈등이 막 크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뭐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네. 당대표에 나오실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유력 주자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도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은 아니에요. 송영길, 추미애 두 분은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네. 그러면 누가 되든 그렇게 되겠군요. 네, 누가 되든 그렇게 되겠군요. 이재명 시장도 반대하시겠지 뭐. 근데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지금 26.7%의 지지를 당대표에 나오면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 당대표 선거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은 사실상 당대표가 되면 선택을 강요당하시게 그렇죠. 돼요. 네. 절대로 최고위원은 모르지만 당대표와 행정직인 성남시장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너무 바빠서. 네. 당대표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답답하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더민주 당대표 선거가 더민주로 왜 정권 교체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종편이나 이런데 뭐 공격한다고 기죽거나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최민희 의원 저는 사실은 당장 그렇게 생각하죠. 19대 때 엄청 공격받았잖아요. 툭하면. 공격받았지만 사실은 또 많이 다뤘어요. 제가 별의별 걸 다 해서 몰래카메라로 제2부속실을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많이 공격도 받았죠. 좀. 그러니까 더 강하게 나가버려야 돼.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일을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양아치들은 센 사람 못 건드린다니까. 툭 건드렸는데 고개 숙이고 또 기죽하면 그래 더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많이 우리한테 욕하면 우리가 더 욕하고. 그럼 우리를 못 건드리잖아.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굳이 비굴한 자세를 보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쨌든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뭐 이재명 시장은 본인이 선택하겠죠. 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선택할 텐데 이재명 시장이 안 나온다고 보면 거의 이제 양강 싸움으로 굳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재명 당내에서 왜 나오냐면 지금 그 두 분 가지고는 흥행도 안 될 것 같고. 그 이재명 시장이 26.7%,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의원이 한참 아래 있죠. 5.5, 그 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뭐 지금 11점 몇 %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나올 것 같고 같이 넣으면 추미애 후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테이지를 보고 읽을 것은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왜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은가에 대해서 그 양강구도라고 얘기되는 두 분이 진짜 많이 생각해야죠. 대우각성하셔야죠.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흥행도 안 되고라고 말씀드린 것은 두 사람의 차별성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가 지역 개발 공약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건 그건 아니죠. 아니고 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우리로 집권할 거야. 더불어민주당으로 집권을 할 거야. 당으로. 그래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ABC를 할 거야. 그래서 조용하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잦은 그 당명 교체, 지도부 교체 이런 걸로 국민들께 안정감을 못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려면 조용하지만 강한 정당 뭐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조용한 게 목표가 아니고 강한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께 신뢰를 주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하겠다를 이제 분명하게 아젠다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의제 설정을 두 그렇죠. 분이. 예, 그렇게 하면 이재명 시장에 대한 갈망이 사그라들겠지만 그게 실패하면 저는 또 다른 제3 후보를 찾을 거라고 봅니다. 추미애 의원은 그 전에 다른 것부터 해결하려고 저기 전국구에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친노의 마음을 또 이렇게 약간은 바꿔주기 위해서. 두 사람 다 친노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 친노 후보가 없으니까. 아마 지금은 그전 작업 때문에 지금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최민희 의원 대신에 제가 말하는 게 최민희 의원의 마음을 대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야당이 선명 야당이 돼서 여당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명하다가 뭔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 사안에 대해서 그 갑론을박을 통해서 입장을 내고 그리고 그 입장이 대중의 설득력을 얻고 그걸 밀고 나가고 그래서 명확하고 강하고 비전이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분은 그 최민희 의원한테 연락 혹시 안 왔습니까? 도와달라고? 노코멘트? 아, 추미애 의원? 두 분 다. 네. 송영길, 추미애 두 분 다 도와달라고. 모두에게 전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원내는 안 하나? 원은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서 원 내외가 상관없는 선거는 당대표 선거죠. 그렇죠. 그래요. EJ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부를까, 둘 다 부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르려고 그래요? 뭐 요청도 왔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그 당 얘기를 못하러 해 우리가. 그럼 뭐 우리 어떻게- 당이래잖아, 우리 당. 어? 그럼 새누리당 그건 부를까? 니나 우리 당이지. 아니 새누리당은 여기 발끝도 못 들이지.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두 사람 누가 더 좋은지 때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팬들도. 우리가 누가 찍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모르겠다. 그래 은근슬쩍 들어갈지도 몰라요. 어머 너무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 당을 미워하세요? 저는 그 당의 정책이보다는 다른 당의 정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 네. 자, 그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당 대표 선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그냥 당대표가 이제 뭐 임기는 2년이지만 뭐 역할을 조명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 대통령 경선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모든 조명이 대통령 후보들한테 가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번 지도부 자체가 조금 우리의 대선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대선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좀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위원장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마평에 뭐 여러 네. 의원님들이 나오시는데 네, 누가 하마평으로 합니까? 뭐 김병관 의원님도 이야기 나오고 네. 오창석은 없어요? 끝없이 고통받는 오창석. 의문의 일패. 네. 근데 이게 최고위원이 이제 권역별로 뽑고 부분별로 뽑는데 지금 재밌게 돼가지고 이제 여성 최고위원이랑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이 쭉 2년 풀 그대로 가는 그 풀 임기를 채우는 최고위원이어가지고 조금 더 뭐 최민희 의원 실속이 여성위원장 한번 있습니다. 나가시지 그래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제가 더불어민- 예, 백수가 과로서 할 정도로 바쁘다 보니 제 조금 더 일찍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여성 최고위원도 좀 원내에서 원내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양자 후보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윤회 떨어져야 되는 거야? 왜 자꾸 말을 이게- 못하잖아. 그런 거야. 양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경제 후보를 그러니까 일반 좀 국민 여성들이 네. 공감할 수 있는 후보가 네. 조금 이번에 최고위원 돼가지고 여성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네. 조금 최고위원이 돼야 되지 않나. 지난번 보니까 문재인 후보랑 박근혜 후보 대결했을 때 저희가 여성표에서 지지율에서 4% 정도 졌거든요. 네. 주부 계층은 약 7대 3으로 저희가 졌고. 아, 정치 신동이네 다. 통계를 근데 머릿속에 다 알고 그게 있어. 이제 조금 역전됐습니다. 그러면 유은혜 후보는 거기에 적격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말이 아니 제가 흑인여로 몰아가기, 지금 이 몰아가기. 얘기는 그 제가 원해잖아요. 그러니까 원해 동정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거론된 사람들 아니면 여기 계신 두 분 보면은 아까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던 건 극히 일부 몇 사람이네. 좋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참 많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지향적이고 인터넷 과학정당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그 참여 시민들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고 그쪽에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됐지? 아, 추호도 너무 좋아할 제가 생각 말을 없어요. 잘한 것 같아요. 추호도 좋아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몇몇 있잖아. 분들이 정말 많은 그럼.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아예 없잖아. 누구를 좋아하겠어 새누리당에서. 없지. 예. 나 이번에 사실은 저번에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유승민의 주가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쵸. 그게 이번에 사드 문제로 확 꺾였다. 난 그렇게 봅니다. 아니 무슨 뭐 박근혜한테 찍히면 좋은 사람이 그런 거야? 아니, 사드 얘기를 자꾸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얘기하는데 저는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모문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모문용이라는 명나라 장수가 네. 청나라 후금이랑 전쟁하다가 도망을 쳤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개판을 쳤는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병자호란까지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빗대면. 글쎄 모문용은 내가 볼 땐 싸더라고 봐요. 아 그래요? 또 사람인 줄 알고. 누구를 빗대냐?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모문용을 가지고서 광해군은 끝까지 중립외교를 지켰다가 인조 때 확 넘어가거든요. 지원해주고 뭐 나중에 또 모문용 나쁜 사람이라고 쓰긴 했지만 거기에 배경이 될 게 성리학적인 그런 화이론이고 그거 보면은 지금 미국에 대한 태도하고 여당의 미국에 대한 태도하고 똑같거든요. 싸다 들은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요즘 어떻게 강의를 못 해가지고 좀 입이 근질근질합니까? 아 요새 잘하시는데. 다른 방송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어요. 하십니까? 네. 내가 독서량이 부족하고 좀 더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아니 근데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월급은 나오는 거요?
문호동 유임금을 즐기고 있어요. 좋은데 강의도 안 하고 돈 안 나와요. 문호동 유임금이세요? 유임금이라고 그랬잖아. 나중에 다 받아낼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재판이 결론이 나면 그 돈 다 나온 거지.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최민희 의원 심정이 이해가 안 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황구시보에서 낸 입장이 있잖아요. 그게 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좋다 사드로 니네가 북한에 대한 공격에 대한 억지력은 조금 가지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거를 가진 대신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의 대상 안으로 너네들이 걸어 들어왔다. 남한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탐 대신. 무섭게. 똑같거든요. 그 후금이 그 똑같은 조선을 먹으려고 그걸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불안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예속담에 보면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될 우려가 큰 거죠. 이명박 피하려다 박근혜를 맞았지. 최근에 제가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의 어록 중에 최고 어록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나도 못했지만. 이명박의 어록. 그러니까. 감정 많이 상한 것 같아, 그냥 봐. 그러니까. 아니, 자기랑 친한 사람 공격하고 이러니까. 자, 아직 본격적 방송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원래 1시간 예정됐는데 벌써 40분이 훌쩍 넘었네요. 어쨌든,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J와 함께하는 세무사 이근홍입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세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이 작가님처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등등. 세무신고는 전국 어디든 다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010-9308-3011입니다. EJ 할인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다음과 네이버에도 이근홍 그린 세무를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근홍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만 EJ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지치고 힘드시죠? 현식이가 운영하는 현수산 민물장어에서는 매우 착한 가격으로 전라도 고창 영광에서 직송된 100% 국내산 최고급 품질의 토종장어를 손질후 진공 포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집들이, 회식, 야유회, 캠핑 시 준비해 가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현수산 민물장어 또는 010-4117-5582로 전화주시면 매우 싱싱하고 고소한 국산 토종장어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EJ 듣고 연락 주셨다 하시면 생강과 각종 양념, 드시기 편하게 살짝 구워진 초벌구이까지 해서 발송해 드립니다. 장어를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 바로 현수산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장어네요. 여름에 보양식. 최고죠. 우리 여 의원께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젊으시고. 필요하죠. 필요합니까? 결혼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군요. 애기를 낳아야 돼서. 필요하군요. 너무 아니 그러면 84년생이라고 내가 무시하면 안 돼. 나보다 어른이잖아 그러면. 결혼하셨으니까. 네. 근데요, 진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아까 그 장어 선전 들었잖아요. 네. 그 장어가 먹고 싶어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빨리 더당당 우리 1만 집터도 홍보를 빨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 현수산 민물장어 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요. 010-4117-5582입니다. 보통 장어 먹으면은 그 양념이랑 생강 같은 거 같이 곁들여서 먹잖아요. 그런 것도 보내주신다고 가격도 싸다고 하니까. EJ 팬이라고 하면? 예. 네. 택배비는 별도라고 하는데, 나는 가격은 1kg에 39,000원입니다. 택배비는 별도. 근데 장어가 진짜 피부 미용에 좋아요. 좋죠. 그걸 제가 알아요. 제가 얼굴에 아토피가 와서 이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단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뻑뻑한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어를
이렇게 사다 이 현수산 장어는 예. 아니었는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그 장어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빼다가 한 달을 구워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뻑뻑한 게 없어지고 없었어.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원래 여자들에게는 피부 미용, 남자들에게는 스태미나. 그런 음식들이 다 고양 음식이죠. 스텝이 너가 아니고요. 나가 해야 뭔가 강해 보여요. 하여튼 한 가정에 시키면 남편과 아내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비싸잖아. 일반 음식점에 장어 네, 먹으면. 근데 그것도 못 믿어. 중국산인지 어떻게 알아?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수산 민물장어 고창 영광에서 그리고 요즘 캠핑들 가족 단위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캠핑장 가서 맨날 삼겹살 먹지 말고 그래. 장어 딱 그럼. 구워 먹으면 옆 텐트에 딱 보고 아빠 샘네. 옆 텐트는 장어 먹어. 그렇지, 이러면 물어봐야지. 얼마나 있어 보여. 야, 그게 여보 옆부분은 장어 먹어요. 이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뜨끔할 수도 있어. 그래. 어쨌든 진공 맥스리로는 내가 배가 고프네. 아, 참. 진공 포장으로 보내준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꼬리 부분은 남편에게 양보합시다. 그러면은 광고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방송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더당당 1만 집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처음에 계획한 거는 역시 정권 교체 때문에 계획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권 교체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정권 교체 하려면 핵심 정예 요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핵심 정예 요원이 누구냐? 14만 온당원이에요. 직접 그냥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우리 당을 지키고자 찾아오신 분들, 그분들의 열정을 우선 끌어모아야 핵심 코어가 형성되고, 그게 이제 14만이 140만이 되고 140만이 1,400만이 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론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토론해서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10명씩 토론해서.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 이제 할 때 이제 10,000명이 모인다는 게 네.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그때 봤을 때 이제 1,000명 정도 모이는 큰 집단 토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규모면에서 이분들의 의사를 한번 이 토론의 과정에서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최종으로 결론을 도출을 하는데 그 도출하는 결론이 어느 정치인이 무시를 못하는 아마 그런 의제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당 시스템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뭔가 되게 어렵죠. 네. 당권 어렵죠. 일단 얘기해봐요. 네. 하여튼 뭐 의사 결정은 못하겠지만 의사 반영하는 데는 충분한 시스템이 될 것 같다. 이거 보세요. 옛날에 1987년에 다 어리셨죠? 예. 87년에 저는 말지 기자로서 이제 선거 취재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보라매 공원에서 DJ가 연설을 하는데 네. 그 열기가 이루 말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300만이 모여가지고. 그럼 그때 그 열기를 이루어준 사람들은 왜 왔냐? DJ 말을 오직 듣기 위해서. 모이자 보람의 공원으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몰고 다닌 대중 소구력이 있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모인 숫자가 300만이 됐냐? 안 돼요.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도 좀 분산되고 그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모아야 돼요. 새몰이도 해야 돼. 근데 새몰이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들으러 왔다면 청중들이. 그렇네. 들으러 왔다면 그건 들으러 왔다? 그런 건 DJ 시대. 참여하러 왔다? 그럼 노무현 시대. 그럼 2017년 선거는 어떻게 되냐?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뭔가를. 그래서 의제도 니네가 만들지 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원들이 만들어서 요런 그 주제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생산하는 시민이 모이는 형식은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쏙 알겠네요. 그죠? 근데 쉽게. 역시 비례대표다. 뒤에 토론이 붙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냥 탁 받아들이기에. 토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수다 떨러 오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건 수다 같아. 떨다 보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은 정치인이 뭔가 자꾸 내주려고 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근데 사실 내줄 것도 없어요. 솔까말. 왜냐면요. 옛날에는 그 정치인이나 소위 사회 엘리트층이 정보도 많고 뭐도 많았어요. 그런데 황우석 사태 때. 아, 깜짝이야. 금기업니다, 저희. 깜짝 놀랐다. 그때 보면 결국은 그 줄기세포의 진실을 밝혀낸 게 브릭스죠. 네.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실력도 어떤 집단이 훨씬 높아. 영어만 조금 잘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 세계 주요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대중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더 있다면 그거는 자료를
뭐랄까 그냥 행정부가 꼬불친 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 외에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내가 떠들 테니까 와 안 모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 과정 있잖아요. 뭐 다음 주 토요일 날 성남시에서 뭐 하고 요거는 토론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토론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몇 명이. 이건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당원이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당원도 되고 안 당원도 돼요. 그냥 더민주를 지지하는 사람? 예, 미래 당원도 돼요. 아니 지금 당원만 지금 지금 당원만인 거예요? 토론 진행자는 당원만 진행자는. 네. 그리고 일만 집토는 아무나. 아무나. 예. 그것도 1만 명이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화제가 되긴 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직이나 네트워크 하는 데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이제 기존에 우리 당원들이 당에 들어와서 할 일이 일거리가 없었다. 그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일거리를 주는 뭔가 거예요. 주자. 네. 나도 당원이구나.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저희가 지금 10,000명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10,000명을 모집할 그런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여가지고 종이 한 장 이렇게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전부 다 의사소통하고 채널하고 저희 주로 회의가 카톡방에서 이루어지는데 11시 이후에 다 직장들도 다니시니까 그 이후에 회의하고 새벽까지 일하고 하면서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원들한테는 되게 정치적인 효능감도 주는 거죠.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네. 네. EJ의 악플을 많이 남기시는 우리 항빠 여러분, 오늘부터는 최민희 의원은 화살을 돌리시길. 야, 떨어져서 불쌍하신 분한테 악플까지 보내냐, 이 새끼야. 관심이 필요하잖아. 지금 악플 얘기였어요. 내일 저희 쇼개블릭 녹음하는데, 네. 황우석 사태와 생명윤리에 대해서 브라보.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기 시작했다고. 오기 시작했습니까? 네. 자, 다음 주 언제 녹화 예정입니까? 내일이요. 내일에서 업로드 언제예요? 보통 화요일이나 수요일. 자, EJ 오신 항빠들 다 저쪽으로 쇼 개블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희정 교수님이 나오십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팜플렛에 이분들 이름 적힌 거 이분들 뭐예요? 흥행 좀 해보려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이분들 다 같이 참여한다? 네. 이름 좀 불러봐 보세요. 네. 최재성, 김용익, 최민희, 진성준, 김강진, 양양자, 김빈, 손한민, 여선웅, 오창석. 아하. 다 끈떨어진 사람. 갑자기 입맛이 써요. 다 끈떨어진 사람들. 네. 이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겠는데. 우리도 썩은 동아줄을 잡을 수 없잖아. 근데 참 희한하게 다 우리랑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주 같은 느낌이 원내에서 다 원외 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면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신 지방의 의원이시거나. 원내 분들이 관심이 전혀 없는 건가요, 혹시? 사실은 이제 이 대목에서 아까 이제 원외에게 많이 기회를 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현실이 맞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당직을 한 번도 안 맡았어요. 비례하면서 4년 동안. 맡을 수가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의원은 진짜 그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면 사실은 당직 맡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돈 안 되고 안 되는 이거까지 부탁드리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워서.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아까 양양자 우리 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말 아름다운 김빈 씨.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제일 말을 재밌게 하고 반짝반짝했던 김용익 전 의원님. 그다음에 재미는 없지만 늘 전곡을 찌르는 진성준 의원님. 그리고 자칭 신기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최재성 전 총무본부장님 등. 네, 그분들이 워낙 출중해서. 오창석은 또 언급 안 해주시나요? 나라도 챙겨야겠다, 오창석. 오창석 위원장님 등. 네. 그래요. 참, 오창석 위원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민희 의원님, 이번에 지역위원장. 경선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경선 안 하죠. 안 하고? 저희 남양주 병은 남양주의 강남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요. 와,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아이고. 지난 총선 때도 다시 공모까지 받았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다음에 또 떨어지겠네요. 정말 EJ의 저주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아직 1만 집단 토론 언제 할지는 결정된 건 아니고 일단은 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 집단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을 네, 모으고 준비. 그렇죠? 네. 준비한 다음에 당내 경선도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신다는 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더당당에서 1만 명 모인 분들 딱 그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당원과 당규가 규정한 네트워크 정당을 같이 만들어 나가서 저희가 더당당 앱 만들었었거든요. 아까 이제 14만 당원들은 총선 때 뭐 하냐, 예. 뭐를 했냐. 저희가 더당당 앱 만들어서 놀았어요. 거기 2만 명 이상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더당당 앱을 지금 막아버렸나요? 지금 지금 뭐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네트워크 정당, 디지털 정당 추진위원회, 그 추진단을 다시 구성해서 이제 제대로 시스템도 만들어서 놀아야죠. 대선 때까지. 뭐 오바마가 했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부원으로 오바마가 이제 처음에 당선이 됐고, 근데 그 무부원 만들 때 노사모를 엄청 연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더 진화한 건데, 이제 우리는 이번 1만 집터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억압된 열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 아시겠죠.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의 지원이 없으면 더당당 1만 집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예산도 예산이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런 제안 또 1만 명이 모이기로 다 했는데 당대표가 뭐야 그걸 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러지 않도록 작업 중입니다. 신인 당대표에게. 제가 유력 당대표께 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되면은 될까? 이종걸 전 원내대표님도 출마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하셨어요? 선언? 출마는 모르겠는데 하고 싶어 한다는 네, 내비쳤죠. 그 지지율 여론조사? 여론조사에서는 나왔어요. 더 달라고. 네, 여론조사에는 이름 석자가 올라갔어요. 표정 좀 피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면 뵙고 또 뵙고 또 설득해. 설득하고 예. 설득의 귀재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되리라고 보고 그래요. 두 분은 혹시 더당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없어요? 일단은 궁금한 것보다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원들 얘기 들을 기회를 가지겠다라고 할 때 언론 가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더당당 얘기 아까 나오면서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걸 좀 체크하고 싶어가지고 정권 교체를 왜 하고 싶으세요? 도탄에 빠진 우리 민생도 구하고 그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요새 보면은 이미 집권한당 같아요. 더민주당이. 이미 집권한당처럼 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집권이 확정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고. 추호 선생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원외 인사한테 왜 그런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드에 대해서 19대 때 거의 당론이 결정된 듯 했는데 지금 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당원 조직이 튼튼하고 당내 민주주의나 직접 민주적 요소가 이미 도입돼 있다면 당원 일정 수가 모여서 이걸 의제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제 야당이 당원들에 의해서 주요 정책 결정,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은 해나가는 시스템, 그게 저희가 바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게 과거에 잠깐 시도했다가 좀 결과가 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성숙하게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당당 1만 집토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사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쭉 간다고 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정권 교체하면 이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문제고요. 저는 아까도 나왔는데 제일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이 시점에 서둘렀을까인데 그게 이제 미국 대선에 의해서 미국이 압박했다. 요게 전문가들 일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압박한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는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아니, 다들 궁금해요. 차기 정부로 넘겨도 되는 문제인데 참 뜨거운 감자를 낼름 삼킨 이유가 뭘까? 다 디어가면서. 참 궁금하죠. 그게.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워크숍 예정이 쭉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몇 명을 그러면 바로 선발하는 겁니까 당일날? 지금 50명씩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각 지역별로 50명씩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7차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한 750명 정도, 그러니까 30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은 아직 안 되는데 저희가 8월에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2차로 이제 그 2차 때는 지금과 같은 방식에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집단 토론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많아서 조금 맛배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J 출연 저희 둘의 EJ 출연을 계기로 일만 집토가 성공하지 않을까. 뭐 그거야 뭐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홍보의 귀재. 확 불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딱 정의가 나왔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이야기를 들으러 왔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러 왔었잖아요.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생산.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가 참 정치 1.0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정치 2.0으로 가는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요.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요. 없어요 궁금한 거는? 저는 뭐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어서 궁금한 거 따로. 뭐 참여 한번 하세요. 해야죠. 집토에. 집토에? 우리 여기에 워크숍에 참여를 못해도 우리 더당당 집단 토론 우리 가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가면 대박이죠. 대박이겠죠. 근데 꼭 온다고 예고하고. 출연료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사실 근데 이 더당당 1만 집단 토론이 그날 뭐 토론도 하겠지만 어떤 축제장 같은 네, 그렇죠? 네. 야외에서 하면 좋겠네. 날씨 좋을 때. 아마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만 명을 모을 수 만 있는 명이 모여가지고 원탁 테이블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점점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작업이라니까요. 쉬운 게 아닐 거야. 네. 장소 뭐 대여도 해야 될 거고 뭐 결국엔 당대표가 그러니까 이런 자원봉사들이 하시겠지만 네. 여러 가지 또 뭐 사실 볼펜 한 개라도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하여튼 이거를 정말 지지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됐어. 당대표 문제로 빠졌구나 결국. 아니 일단 그게 돼야. 결국엔. 자 그리고 이 아직 워크숍이 기간이 남았고 이거 1차니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거기 그 지메일로 있는데요. 그냥 뭐 최민희 의원님 트위터나 트위터. 네,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최재성 의원님, 네. 김용희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이런 분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앞으로는 EJ 게시판을 통해서 오창석을 또 왜 빼요? 네. 오창석 합방 게시판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했던 메일은 더 당당입니다. 네. THEDANG 더 당당 2017 네. gmail.com으로 문의 쓰지 마시고 문의하면 바로바로 답변하는 거죠. 네,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국장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일단은 웹자보 같은 거 만드셨는데 네. 링크가 이게 짧은 링크라서 설명을 네.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렇죠. 예. 이게 그냥 포털에 치면 나오나요, 혹시? 네, 그렇게 해서 치면은 그냥 주소창에 치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따로 이제 저희가 오늘 해서 좀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고 그 페이스북 페이지는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더당당 일반 집단 토론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최모 재성 의원한테.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제가 최재성 의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하우를 하고 이랬던 것은 그분이 정치권의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문성근 선배하고 저하고 이런 온오프 정당을 문성근 선배가 중심이 됐지만 계속 고민하고 제가 법 만들기 이렇게 한 건 역시 친노의 그분은 사제계급이라고 제가 부르고요. 저는 친노의 육두품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저희는 고갈됐을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이거 막 해오다가. 근데 최재성 의원이 되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려던 거에 맥을 집어서 제가 그 다음은 이런 방식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으러 가고 정치인에 대해서 들으러 가고 만나러 가고 이제 만들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만들러 오게 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온라인 정당 가입법을 만들고 나서는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데 이걸 딱 한다고 최재성 의원이. 네. 그래서 그분도 역시
우리 메이저 정치권의 엘리트 정치권의 육두품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최재성 의원님 권유로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카이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동국대 결국은 출신의 뭐. 이상하게 중요한 흐름 있잖아요. 정치권에. 그 DJ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요한 흐름을 만드는 건 엘리트 정치인에게서 나오지 않고 개돼지한테 나온다. 육두품. 혹은 사제 개그.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그렇네요. DJ, 노무현 다 그렇네요. 다 일종의 육두품. 그러니까. 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최재성 의원 만났다고 말한 거는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설명을 얼마나 네, 오늘 정확히 확실히 알았어요. 네. 그게 핵심이 들으러 가고 만나러 가고 우리가 만들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정권 교체는 당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정권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정권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실망하고 계신 14만 온당원 여러분 참여해 주십시오. 와서 만들어 주십시오. 더 민주당의 미래 모델이네요. 그렇죠. 이건 큰일 날 뻔했네. 이거는 저희가 기본 컨셉은 국민의 명령 혁신과 통합하면서 다 고민했던 거예요. 최재성 의원 왜 직접 안 나오시고 그랬더만 직접 나왔으면 그때 나한테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민희 형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건 이 1만 집토다 뭐다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생각했어요. 문성근 선배와 저는. 그런데 그거 얘기 계속 깜짝 놀랐다.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당원들이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계속 무시당할지도 몰라요. 이제 개 돼지보다 못한 처지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는 개 돼지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진짜. 그러네요. 식탁을 보세요. 네. 뭐 웃기려고 하는데 안에 실패했고요. 저 완전 실패. 네. 근데 그래요. 뭐 개돼지 얘기는 거기서 그만합시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이번에 또 기사 하나 올라왔는데 자유경제원에서 이 개돼지 발언이랑 비슷한 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다 대학 교수들 무슨 맞아요. 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지만 않았지 그쪽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있잖아요. 그 세월호 우리 국정조사 때 그 새누리당 의원이 조류에 이렇게 비교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오늘도 토론하다가 워낙 이제 상대가 전문적이긴 하지만 국민들 51%가 사드도 잘 모르면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선 적절하지 못하다 그랬다 엄청 혼나서 그 다음 대사를 까먹었거든요. 막 화내시니까.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국민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 최근에 닌텐도 그러니까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뭐 닌텐도 공가요? 게임 저는 그 게임은 안 해서 모르는데 포켓몬 공가요? 그게 되게 독특한 거잖아요. 가상 현실과 내 지금 현실을 갖다 결합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찾으러 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속속으로 막 가고 있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 포맷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것도 지금 그것도 봐요. 구글에서 닌텐도가 앞으로 우리의 민주당의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야.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그럼 잡으면 돼. 제가 이거 비유를 포켓몬고로 원래 사실은 하면서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포켓몬고 열풍의 핵심은 새로운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포켓몬고로 실현이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이 온라인 상에서의 이 새로운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포켓몬고가 O2O라고 오프라인, 온라인 연결해주는 그 시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더당당 집단 토론이 그 정치형 O2O 이런 그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몬스터를 잡으러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네네네.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죠. 네. 비슷한 좀 그런 열풍을 물론 안 되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계속해서 노력은 해주시기 바라고. 자 끝으로 두 분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들으러 왔던 분들, 만나러 왔던 분들, 이제는 다 만들러 오셔야 합니다. 네.
그 더당당 1만 토론의 이 토론 진행자나 아니면 토론 참여를 하시면은 정말 재미있는 이런 정당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번에 그 입당하신 신입당원 여러분들 더당당에 이렇게 노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듣고 있는 EJ 팬들은 내가 그래 저기 한번 도와주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문 많이 내주시면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그 토론 진행자 교육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좀 내실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인데요. 저희가 이제 10,000명 토론에 직접 들어가면은 네. 그때 토론 참여자로 이렇게 네,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팬분도 확정되면 또 이제서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저희 또 불러주세요. 예. 많은 참여 특히 부탁드리고. 저 불러주세요. 10,000명이 꼭 12,000명 되면 2명 나가 그러진 않을까요? 네. 한 2만 명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 2만 명 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은 네. 거니까. 그 13만 당원 거의 다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저희도 오늘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엔젤 펀딩 소개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제공 강희진, 시드니 솔미나, 안상보, 라만차, 변영웅 엔젤, 장지윤 엔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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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